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 나와 있는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바이든 소집 기후 정상회의 신재생 재탄력 받을까?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행정부 출범을 하면서 뭐 반도체 관련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집을 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소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 사이드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도 이 부분의 어떤 그런 정책 사업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이번에 이제 뭡니까 백악관에 초대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 내용에 따른 신재생 관련주들의 재탄력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녹색 기후 기구 LCC 세계본부의 그 대표 이상용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소집한 그 기후 정상회의 이 부분들이 신재생 사업 여기에 이제 재탄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 뭐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이 문제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화석연료의 주요 배출국이자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기후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기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회담 직전에 새로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안함으로써 야심찬 기후 정책 목표를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미 행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 시설을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201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로 줄이겠다고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트럼프 때의 어떤 정책과는 분명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정책이 좀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요국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기후 관련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후 정책에는 네, 또 중국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감축 방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국내 GDP 60에서 65%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비화석연료의 에너지 비중을 20% 확대하였으며 또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산업을 정부에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산업이 2004년부터 5년간 50% 이상 201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넘어서는 정부 정책 산업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미래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의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국내는 지구의 기후변화,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00년간 0.75도 상승한 것을 볼 때 이로 인해 극지방 고지대 빙하 설원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보이고 지구 온도가 1도만 상승하여도 생태계가 30% 멸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변화로 야열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로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 감축 실적 거래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통제하여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37을 바탕으로 연비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 관리를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며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충전시설 증설한다는 계획으로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친환경 차로 전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EU에서 뭐 국경세 도입한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향후에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EU도 2030년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높이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들을 제재하고 아니면 탄소 배출권 사거나 친환경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제 산업 등 급격한 변화로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고 디지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도 엄청난 변화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세계의 어떤 그런 기후 뭐 대책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대책들 막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다배출 사업에 대한 무역, 금융 중지 및 G20 국가들과 함께 최빈국들에 대한 기후 금융을 확대하며 무엇보다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탄소 조정 비용 또는 커터를 설정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족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주변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네. 친환경 관련주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렇게 오기 전부터 해서 이제 그게 약간 들썩들썩됐는데 네네.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연초 이후부터의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은 굉장히 연초에 강했죠. 뭐 무더기로 신고가가 났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해서 허니문 랠리를 즐기다가 요즘은 조금 잠잠합니다. 연초에 신고가 냈던 종목들 뭐 적게는 10% 내외 정도고요. 많게는 3에서 40%까지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좀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지난 2달간 시장이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점주에 대한 매물 부담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조정폭이 조금 깊은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후 정상 회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이런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는데 네. 이번 그 회의를 전후하는 어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초에는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지금 회의를 전후로 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좀 반응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풍력하시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CS 윈드입니다. 지난해 4월에 이 종목이 13,200원 이 정도의 가격대였기 때문에 지금 고점으로 개선을 보면 550% 작년 저점 대비 올라온 정말 빅히어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차트 지금 나오는 거 보다시피 2월에서 3월 요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이 주가가 73,000원대밖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네, 오늘자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83,000원대 정도로 해서 한 4월 6일부터 오늘까지 10,000원 정도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지난주가 특히나 탄력이 조금 붙었었고요. OCI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태양광 하면 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가장 맷집이 있다, 네, 체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셔도 한눈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 풍력의 대장주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강한데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굴곡이 없는 상태입니다. 138,500원이 3월 초에 나왔던 이 종목의 신고가인데 거의 오늘 고점 라인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뭐 지금 신고가 근방이긴 한데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 기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3월
4월 달에 플레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 하락분을 거의 다 지금 만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 지금 정상회의 기후 관련된 회의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탄력받고 있는 이런 풍력의 대장주 그리고 태양광주의 대장주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두 종목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을 보이겠다. 여러분께서 한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럼 주목할 종목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의 기간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섹터가 조명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목픽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섹터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전기차를 거의 1등으로 꼽더라고요. 전기차 보자, 2차 전지 쪽 뭐 비슷하고 태양광과 풍력 이 순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굉장히 과감한 금액이 이번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디로 많이 쓰이느냐 돈이 52%가 탄소 배출 절감입니다. 그린 산업 정책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신인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석탄의 사용 감축과 석탄 발전 중단, 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쪽에 대한 많은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돼서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최근에 이런 지금 바이든 정부 인프라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은 태양광 쪽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KB 쪽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친환경 정책이 발표가 될 때는 자동차다. 자동차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그리고 SK와 LG의 배터리 합의도 유도를 했죠. 네, 미국에서. 그리고 GM과 LG 얼마 전에 배터리 공장 증설 관련된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봐도 아다시피 전기차 쪽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NH의 의견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쪽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뭐 전력 공급을 위해서 소형 모듈형 원전과 뭐 수소 이런 쪽에 투자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는 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리츠에서는 아예 콕 집어서 한 종목을 봐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에코프로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지금 환경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걸고 있는 모토가 ESG입니다. 이 경영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ESG가 이전에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의 영역이었다면은 이제는 의무의 영역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G의 경영 트렌드에 가장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원탑으로 지금 이 종목을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릴 거는 에코프로가 4월 29일에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이렇게 지주사와 환경사업 부분으로 분할 재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HN의 향후에는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네, 적정 가치 한 7,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자세한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제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약간 또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또 다시 힘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땐 이번 회의로 인해 가지고 종목별로 그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땐 이 실적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우려 먹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올라갔죠. 특히 이제 바이든 이쪽에서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후 뭐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 보여주는데 일단 뭐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추세 자체가 살아 있어요. 반면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게 되면
다시 추세 만들어 가지고 신고가인 10만 8천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깨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 약세를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후 협약 관련돼 가지고 그 이슈를 보기보다는 종목들의 실적이라든가 재무 상태, 그다음에 차트 흐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수급 흐름에 따라서 막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 움직이는 상황. 뭐 예를 들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이 안 좋아도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김성희 캐스터가 얘기했던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 막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스몰캡 랠리와 맞물려서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의 모멘텀은 지금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각계전투 양상의 대응 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 이 5월 3일 날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텐데 이 공매도 자체가 뭐 시장을 뭐 엉클어뜨린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여튼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일단 이제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요.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결국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중소형주, 스몰캡 이들 장세가 아마 한 달 두 달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는 결국 종목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찾고서 갈 때 분명히 수익이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서 참 이 종목을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이 EM텍이라는 종목 오늘도 8% 올라갑니다. 이 왜 올라갈까? 결국 EM텍 그냥 얘 하나만 봤을 땐 그냥 휴대폰 부품주였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KT&G에 전자담배를 납품하면서 올해부터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이 2배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냥 휴대폰 하나만 했을 때 신고가가 23,100원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2배 늘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주가 흐름은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찌 보면 끝물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종목 지금은 실적 장세면 실적이 2배가 나오는 이러한 기업들 찾으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하는 게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현 장세와 좀 관련돼서요. 뭐 오늘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뭐 시장에 그러면 안정적인 어떤 흐름 보였다가 오늘 그야말로 한 방 그냥 퉁 맞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뭐 우리 신재생과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이번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뉴딜 정책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되는 자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4월 달은 정강 후약이라 했어요. 그러면 4월 말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정은 나와줘야 돼요. 워낙 강하게 올라갔고 그러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이게 일주일 될지 2주일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종목에 따라서 반드시 매수해서 가야 할 종목들은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뭐 아까 EM텍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 5G 어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또 5G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서진 시스템도 보시면 매출액이 2배, 영업이익이 2배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 우리 큰 손들도 어때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죠. 구름대도 양의 구름대야.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살짝 조정 이후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최근 고점 가격대를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정배열 막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CS 윈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걔보다는 얘가 그림이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5G 쪽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자리를 만들면서 가는 애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실적하고도 딱 맞닥뜨려진다 한다면 결국
5월달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종목, 서진 시스템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